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성 기자님, 네. 계속 푸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광고 안내를 정 기자님이. 아니, 그 PD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네오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졌다. 사실은 국제 정세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남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냉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부가 좀 결속이 돼야 대외에도 힘이 생기거든요. 발언력도 커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갈등 요소로 만들면 우리가 오히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될 일도 안 되죠. 예, 될 일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보수 야당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기서 오히려 더 필요한 평화 정책이 뭔지 이렇게 가야 본인들의 생존 전략에도 맞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색깔론 뭐 주사파 뭡니까 뭐 종부 친부 이걸로 가면 유행 지났어요. 철 지났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 그 아시안 게임 때 그때 10월에 내려왔었죠. 김영철 왔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럴 때 그 가장 보수적인 시모일보 사설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어 있지만 김영철을 환영해야 된다.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남북 관계의 복잡 미묘한 문제. 방정식이다. 이런 사설을 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마치 히틀러에 비유해갖고 아니 물론 나쁜 그 천안 폭침이나 이런 실질적 배우고 북한 우리하고 대치하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강경파인 그렇죠. 거는 명확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니까 되는 거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반대한다면 이건 안 맞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대승적 관점에서 그럼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군사 독재 민주정부 있었지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있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 해방부터 해서 1948년에 남북이 단독 정부 수립하고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서 내년에 상해 임정 100주년을 기념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년 대한민국의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191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자면 지금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네, 민족사적 대전환기. 그렇습니다. 예. 촌스러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돈이 하자면. 없으면요. 북사시고. 아니 그래도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 네.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통 비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빚잔치 우려가 됐지만 네. 이걸 걷어낸 평창올림픽. 너무 잘했어요. 예. 얼마 남겼어요? 일단 결산은 아직 아, 하긴 좀 결산, 이르죠. 그렇지. 어제 결산하긴 이르고 끝났으니까. 일단은 마음이 급했네. 표가 많이 팔렸죠. 처음에 한 달 전 상황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거 뭐 되겠어? 맞아요.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흑수저 스토리가 있다고 아까 봉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올림픽 자체가 흑수저 올림픽이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올림픽의 지역, 올림픽의 구조 자체가 거 뭐 평창에서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심지어 적은 돈에 가성비 높게 아주 잘 해냈잖아요. 개폐막식도 아주 훌륭했죠. 예, 맞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600억 원 가지고 600억 지금 가지고. 그 송승환 양쪽에. 총감독이 그렇죠. 인터뷰 많이 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뭐 베이징 올림픽 때 생각해 보면 10분의 1. 베이징은 6천억. 그렇죠. 소치 때 8천억. 8천억을 썼다는 밴딩머신 건데요. 같아요. 뭐 얘기만 하면 탁탁 튀어나와. 아니 그래서 이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브랜드들이 후원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컬링팀. 네. 컬링팀이 이렇게까지 많이 그 인기를 끌기 전에도 그 한 스포츠 용품 업체 F사가 예. 그 한 6년 동안 10억 원을 그분은 지원을 왜 해왔다고. 외대를 나왔대 그 부장은? 이 회사가 근데 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자사 로고를 그 부착한 그 위치가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이 무릎에다가 딱 컬링에서 스톤을 딱 던질 때 무릎을 굽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딱 전 세계가 그 무릎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딱 그 자사의 대표 로고를 새겨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예. 현재까지 뭐 돈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네. 있잖아요. 네. 그 안경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대구 동성로 가서 맞췄다는데 이 그럼. 안경이 완판이 됐어요. F4. 그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 안경테인데 야. 이게 완판이 되고 그 회사에서 그래서 김은정 선수 땡큐 이러면서 저희가 컬링팀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 안경과 선글라스를 돌아가실 때까지 맞아. 추천하겠다. 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럽다. 그거 외에도 그 중소 브랜드의 네, 네, 대회? 중소 대구의 브랜드. 중소 오.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창고가 텅 빈 상황에서 아. 완판. 그래서 김은정 후가 대단하다. 예. 그리고 아마 광고 뭐 그 영화화자 예.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 스켈레톤의 그 윤성빈 선수를 예. 지원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랑 또 국내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윤성빈 선수는 당초에 우리가 뭐 썰매 종목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맞아요.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근데 건강을 3, 4년 관련 전서부터 그 세계 그 1위였었는데 계속. 맞아요. 네. 랭킹은. 근데 그 전부터 이 보는 눈을 가지고 딱 찍어서 먹는 것도 대주고 뭐 아하. 썰매 구입비도 좀 보태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네. 로열티 줘야 돼요 이제. 아이언맨 광고해 주는. 기업의 그럼요.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데다 후원해야지 그 코어 스포츠 뭐 가성비가 야, 본계 스포츠 맞아. 재단 이런 데에 네. 돈 내는 거 가성비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그 F사도 컬링 지원했던 그 F사 주가가요. 그 개막식 당일에 한 8만 5천 원 정도 하던 게 폐막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0,000원이 올랐어요. 9만 5천 원. 그러니까 2주 동안 10%가 오른 거잖아요. 주가 상승 효과도 굉장히 컸고 그 외에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회사는 공식 후원사 아. 그 북쪽 얼굴 있잖아요. 예. 북쪽 얼굴 우리 네. 선수단들이 입고 다녔던 그 북쪽 얼굴 회사는 평창 패딩에 밀려서 그러니까 평창 패딩 OEM 방식으로 그 판매를 한 건데 이게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엘모사 했었죠 거기. 그렇죠. 엘보사의 평창 패딩과 그분들은 뭐 평창 구속돼도 됐는데 그런 히트가 다 있지. 그랬는데 그 그러네요. 북쪽 얼굴은 그 우리가 공식 후원사인데 예. 그 이 와중에도 야 평창 패딩은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잘 만들어 파는데 거기 북쪽 비싸더라고. 얼굴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해서 네. 후원하고 약간 욕을 먹는 듯 네.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우리가 그 빙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기 그 로고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그렇죠. 플레이가 예. 돼서 아주 효과를 봤다고 해요. 아이고 북쪽 얼굴은요 이미 네. 한 7, 8년 전에 등골 네,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크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청소년들이 보급이 안 됐죠. 입은 네. 친구들이었잖아요. 거의 교복이에요, 교복. 교복이에요, 교복. 네.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비판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 거기는 뭐 선방했다 이 정도인데 오히려 그 어떤 후원을 함으로써 약간 곤란해진 회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여자 팀추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네. 그 네네. 특정 선수를 후원했던 브랜드가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네. 또 그 잘 극복해서 그렇죠. 후원 계약은 예.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찌 되었든 어린 그거 선수니까 지켜봐야죠. 그럼요. 기회를 주고 이 회사에도 특별히 뭐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워요. 훈훈하게 마무리 져서 네. 정말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은 좀 하계올림픽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반납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파산되고 네. 도시가. 워낙 많이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아,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경기는 안 보시고 경기는 안 보고 이제 거기 지역에서 또 이제 선수단에 들어가 있는 후배들 응원하고 오셨구나. 예, 또 고기 사주려고 그랬는데 네. 안 와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다 먹었고 그 늘 이제 우리는 겨울 네. 때마다 이제 거기 그 알펜시아 스키장 네. 가거든요. 처음에는 직원들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네. 그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렇죠, 시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 조립식이 많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평창은 향후 이 부채 문제 혹은 경제 운영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 교통편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시간 진부까지 반. 1시간씩 한 시간 걸리니까. 반. 맞아요. 네. 근데 끝내줘요. 그게 교통편이 좋아져서 그 소비자 후생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평창 지역에 숙박업소 숙박업체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일치기가 아, 그렇게 맞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교통편이 그게 지나치게 걱정되더라고. 좋다 보니 네. 당일치기 고객님들이 많아서 숙박업소들이 특수가 없었다 이렇게 울상짓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너지가 날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인프라가 좋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님이 몰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TV를 통해서 그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예.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소위 그 적자 올림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가보니까 네. 진부 다음에 강릉이거든요. 네. 진부 다음에
강릉 그 사이든 아니면 진부 전이든 용평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그래서 하나 정도 역을 역을 더 더. 해도 그래봐야 한 5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 하면서 강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네. 대책. 추가적인. 그러니까 KTX가 이게 급히 젖었대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정윤회 최순실이 빼먹을 복류만 했지 그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급히 젖었어요. 안전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런 건 다 잘했는데 신속하게 이제 이후 대책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배려가 좀 떨어졌는데 역 같은 게 하나 정도만 더 들어서도 강원도 전체 경기를 살리는 데는 네.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들-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오영식 사장님 네. 잘 들었죠 제 얘기? 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하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죠. 예.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마 저변 시설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보면 진짜 이게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예.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후의 대책도 강원 최문순 지사도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다양한 스포츠들이 또 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뭐 네. 공동으로. 그리고 네. 2020년 네. 아시안 게임에요 네. 또 맞아요, 맞아요. 아시안 게임 동계인데 이미 최문선 지사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같이 네,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 누구였죠? 저기 김현정 같이 왔던? 장웅 IOC 위원. 예, 장웅 IOC 위원장이었나요? 북측에. 네. 그 어디에 난 이름을 맨날 잊어먹어. 그 북측에 마식령, 마식령. 마식령. 네, 마식령 갔다 스키장. 왔잖아요. 또. 네, 우리 했어요. 갔다 왔죠. 네, 아니 네. 내가 만난 그 친구가 갔다 왔잖아요. 네. 기가 막히대요. 그래갖고 몇 가지만 좀 보완하면 예. 정말 세계 명물 될 것 같다. 그런 인프라도 좋고요. 한 가지 세트로 하나 엮어가지고 네. 관광지대를 만들면 좋겠네요. 더 원산.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컬링장이 조성됨으로써 컬링팀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 아까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에 예. 김은정 선수가 컬링할 사람 칠판에 이름 적어 했을 때 영미가 이름 쓰고 영미한테 뭘 갖다 주려고 했던 영미 동생이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가고 경희 영미 씨가 동생이 잡히고 내가 선영 해보니까 씨를 재밌던데 해서 선영아 같이 영미 하자. 동생 친구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체육의 전반적인 저변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스포츠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동네에서 우리들끼리 배드민턴 치다가 나중에 국가대표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예, 되는데 그렇죠. 우린 그동안 딱 찍어서 엘리트 엘리트 스포츠 교육.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만 그렇죠. 해서 딱 메달 따게 하고 은퇴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형이죠.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의 도- 주차장에서 뭐 아이폰 이런 게 구글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는 배추밭 그렇지, 그렇지. 우린 창고가 마늘밭. 없어서 아이폰을 못 만든 만들어. 거예요 그동안. 아니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선수 이름은 벼랑에 기억나지 않는데 월드컵에서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가 네. 6부리그가 7부리그서부터 네. 시작을 올라온.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동네 조기 축구에서 하다가 그렇죠. 24살인가에 국대가 되고 그러니까 클럽이 동네에서 잘 돼 있으니까. 네. 생활 스포츠가 잘 돼 있으면 저변이 넓고 네.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네. 좋은 우리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네. 할 게 있잖아요. 생활 적폐 청산하고 그 자리에다 생활 스포츠 갖다 그렇죠. 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컬링이 뜨면 또 다 컬링만 해요. 네. 어린이 그리고 컬링. 어린이 컬링 생길 거예요. 분명히 아니요, 생길 아니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래요. 안 돼요? 요새는 안 그러고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 어린이 꿈나무 세대, 네. 미래 세대. 네. 어제도 넥스트가 예. 저 주요 키워드였는데 예. 보면 이제 난 디제잉 할래 이런 예. 애도 나오고 그렇죠. 난 다양하게. 빅면조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애도 빅면조. 나오고 예. 저도 스포츠 플러스 여러 가지 네. 시너지가 날 텐데 하지만 예. 센터에 생길 거예요. 저희 센터 인생은 아니, 엄마들이기 생긴 거 때문에 좋아요. 알아요. 왜냐면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르구나. 쇼트랙 그 쇼트랙이죠. 네, 그 선수들이 그 저변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변 인구가 많아야지 거기서 네, 인재들이 네, 나오는 맞아요. 거면 예. 다 어디 가면 다 피겨로 갔어.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컬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유행이야. 아이들을 엄마나 부모들의 이 그 희망에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거 맞아요. 보고 좀 맞아요. 반성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봅슬레이 4인승 은이 굉장히 이제 이 박수를 받은 이유는 네. 뭐냐면 다 우리나라 엘리트 교육 중에 하나가 남자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메달에 목숨을 예. 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 군필이었단 말이에요. 봅슬레이는 네. 아, 그러니까 더 큰 박수를 예. 받기도 네. 했어요. 그 그러니까 예. 군부대가 이제 또 어딘지 그걸 조사했고 그 부대로만 막 갈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그런 유행은 괜찮다고. 자, 지금 정봉재 정치쇼 3부 최박장, 최영일, 박연미, 장윤성 기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희님, 세 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참 좋아요. 저희도 이현희님이 들어줘서 참 좋아요. 예, 사랑 가득님, 정봉재 정치쇼 정말 재밌고 유익합니다. 땡큐. 평창. 저는 자, 다음 피스 이슈. 코리아 할 줄 알았어요. 피스코리아. 자, 그 피스코리아도 귀에 쟁쟁이 남아있죠. 네, 그러면. 계속 이게 돼요. 자, 이시영 검찰 소환조사 차윤성 기자님. 네. 제가 어제 어느 한 자리에 갔더니 우리가 알고 보니 그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더니 도둑놈을 뽑았더라. 비즈니스맨을 뽑았죠. 네. 야, 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인데요. 2011년에 막 그런 얘기하고 다 부자 맞았던 되세요. 거야. 부자 되세요. 막 이거에 빠져서 우리가 부자 될 줄 알았더니 네. 한 명만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선거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네.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16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에 예, 검찰을 나갔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냐? 그러니까 핵심은 다스와 관련돼서 비자금 조성인데요. 그러니까 비자금에 여러 덩어리가 있다고 하고 그 제보자들에 따르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에 의해서 조사됐던 120억 이것은 이제 횡령죄로 하고 결론이 났고 그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시영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그게 수표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수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나스 제보자들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100억짜리 수표를 실제로 실제로 나왔어요 그게? 그럼요. 안 제가 나온 거 진행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그렇죠, 가요. 그렇죠. 아니 저희 그 진행하는 프로에서 네. 당시 김종백 씨 운전사하고 최동영 경리팀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감옥 가고 때문에 싶진 않죠? 네. 아 근데 어두워졌어. 감옥 갈까봐. 아니 근데 이미 한 슬기로운 얘기거든요. 갑판이에요.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아,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수표 100억이 어디로 갔고 이 귀착점이 어디냐 이걸 검찰이 쫓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이게 간 건지 안 간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조사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2013년 전후로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죠. 이동영 부사장, 그러니까 사촌형인 건데요. 이 사람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어떤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 실소유주는 MB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전형적인 이를테면은 우회상속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스를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있다가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싱가포르로 가려고 했던 정황이 있거든요. 다스가. 그게 이제 정권 뺏길까봐.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슬금슬금 옮겨놓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실제로 세금이 조세가 면세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속세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언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관심이고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아마도 다음 주 초순이 되지 않겠냐. 3월 2말 5일에서 3초. 이 말은 지나갈 거고 3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6일은 피해야 될 텐데요. 왜요? 제 무슨 행사가 있거든요. 같이 그 동시 패션을 하면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묻히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언론이 묻힙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 감으로 볼 안 때는 묻혀요. 두 장면이 같이 그러면 나오죠. 아, 두 그렇지. 개의 사진이 같이 분산 나오죠. 편집하는 예, 거죠. 그때 그리고 죽은 자 네. 지금 죽을 자. 콘트라스트 효과 근데 극대화. 여기 구조에서 아 근데 지금 긴급 속보가 네. 들어온 게 네. 검찰이 MB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네, 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김백준 씨가 이미 한 2, 3주 전에 예.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증거 자료를 보고 예. 진술을 했다. 가족들에게 예.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 끝났다. 아. MB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끝났다. 영포 빌딩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일감 네. 몰아주기 네. 아들 이시영 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수법. 네. 그거 제가 한 두세 달 전서부터 지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고 네. 자회사가 본회사를 먹는. 그렇죠. 네. 왜냐면 본회사는 차명 소유이기 때문에. 네. 껍데기니까. 그리고 네. 이런 게 이미
수시로 발생됐던 게 에버랜드서부터 시작돼요. 그럼요. 네. 삼성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일감 몰아주기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을 가장 호되게 꾸짖었던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기획재정부 출입하면서 거의 날마다 썼던 기사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 하고 현대 이거 잘못했고 삼성 이거 잘못했고 정부에서 계속 꾸짖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나쁜 방식의 기업 상속의 형태로 꼬집었던 게 일감 몰아주기였는데 지금 본인 뒤에서 이렇게 네.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표리부동한 아니,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바람직하지 당시에- 않죠. 표리부동 이런 표현으로는 안 맞는 거야. 참 나쁜 거죠. 예. 참 이렇게 하면 안 돼. 악마가 범죄죠.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었다. 이 정도쯤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표면과 이면이 다른 게 네. 표면적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때 논평했던 기억이 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네. CEO까지 했지만 예. 비오너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 네. 오너 가문에 대한 이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게 있다. 한이 있어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보면 이 우리 사회에서 바로잡는 좋은 역동으로 작용하고 그때 있다라는 칭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받았어요. 알고 네. 보니 뒤로는 더 똑같은 그러니까. 더 독한 방식을 아니, 그러니까 구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누구죠? 그 현대 사장이 누구죠? 정주영? 예, 정주현. 난 이름이 창업주 창업주. 오너. 그분을 평생 모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되고 싶었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독재자, 정권을 잡는 마지막 꿈, 목표는 재벌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나왔죠. 그리고 현대에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제보자 2명 저희가 이제 취재를 쭉 해보면 더 많은 재벌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더 그럼요. 혹은 아니,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요. 전 네. 2011년에 구속될 때 BBK 때문에 구속된 줄 알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SK를 추적했거든요. SK 얘기 나올 거라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예, 그 얘기 제보자들 SK를 합니다. 먹으려고 MB가 집권 5년 동안에 보면 최태원 최재원을 제일 많이 야단쳐요. 젊은 사람들이 기업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 갖고 뭐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그렇죠. 선물 시장 투자하고 7천억 날리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최태원 최재원을 계속 야단시키는데 비도덕적으로 몰아갔죠 당시에. 그게 그 지주회사 SK 최태원 최재원 지분이 제일 약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서 SK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취재 들어갔더니 온갖 산업 스파이들의 제보가 빗발치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취재하다가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거 등등으로 죽으면 이거 SK 추적했다라고 해갖고 제가 메모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고 그 이렇게 간방 문 쪽에 네. 거기다 머리 대고 자지 않고 밤에 그 책을 막아놓고 이거 줄로 갖고 내 목 잡아당겨갖고 죽일까봐.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뒤로 해갖고 잤어.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럴 정도로 저는 신변의 SK 추적하는 게 위협을 위험하다 느끼셨다고.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저도 사실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제보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SK 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삼성 현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성준님 MB는 돈 많아서 횡령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이성준님 MB 찍은 분이에요. 도구준님 그 돈 언제 다 쓰고 가나 MB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나요? 아 세 분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봬요. 네? 세 분은 왜요? 나오시고 저는 못 나옵니다. 아이고. 아, 오세요 예, 그냥. 잘렸어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가서 맞췄다는데 이 그럼. 안경이 완판이 아, 됐어요. F4. 그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 안경테인데 야. 이게 완판이 되고 그 회사에서 그래서 김은정 선수 땡큐 이러면서 저희가 컬링팀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 안경과 선글라스를 돌아가실 때까지 맞아. 협찬하겠다. 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럽다. 그거 외에도 아그 중소 브랜드의 네, 대구에? 대구 대구의 브랜드. 중소 오.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창고가 텅 빈 상황에서 아. 완판. 야. 그래서 김은정 효과 대단하다. 예. 그리고 아마 광고 뭐 그 영화화자 예.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그렇죠, 것 그렇지. 같은데 스켈레톤의 그 윤성빈 선수를 예. 지원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랑 또 국내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윤성빈 선수는
당초에 우리가 뭐 썰매 종목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상상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근데 건강을 3, 4년 관리할 전서부터 그 세계 그 1위였었는데 계속. 맞아요. 네. 랭킹은. 근데 그 전부터 이 보는 눈을 가지고 딱 찍어서 먹는 것도 대주고 뭐 아하. 썰매 구입비도 좀 보태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네. 로열티 줘야 돼요 이제. 아이언맨 광고해 주는. 기업의 그럼요.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데다 후원해야지 그 코어 스포츠 뭐 가성비 공개 스포츠 맞아요. 재산 이런 데에 네. 돈 내는 거 가성비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그 F사도 컬링 지원했던 그 F사 주가가요. 그 개막식 당일에 한 85,000원 정도 하던 게 폐막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0,000원이 올랐어요. 95,000원. 그러니까 2주 동안 10%가 오른 거잖아요. 주가 상승 효과도 굉장히 컸고 그 외에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회사는 공식 후원사 그 북쪽 얼굴 있잖아요. 예. 북쪽 얼굴 우리 선수단들이 입고 다녔던 그 북쪽 얼굴 회사는 평창 패딩에 밀려서 그러니까 평창 패딩 OEM 방식으로 그 판매를 한 건데 이게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엘모사였었죠 거기. 그렇죠. 엘모사의 평창 패딩과 그분들은 평창 뭐 구속돼도 됐는데 그런 힌트까지 다 했지. 그랬는데 그 그러네요. 북쪽 얼굴은 그 우리가 공식 후원사인데 예. 그 이 와중에도 야 평창 패딩은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잘 만들어 파는데 거기 북쪽 비싸더라고. 얼굴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해서 네. 후원하고 약간 욕을 먹는 듯 네.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우리가 그 빙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기 그 로고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그렇죠. 플레이가 예. 돼서 아주 효과를 봤다고 해요. 아이 그 북쪽 얼굴은요 이미 네. 한 7, 8년 전에 등골 예,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청소년들이 보급이 안 됐죠. 입은 네. 친구들이었잖아요. 거의 교복이에요, 교복. 교복이에요 교복.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비판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 거기는 뭐 선방했다 이 정도인데 오히려 그 어떤 후원을 함으로써 약간 곤란해진 회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여자 팀추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네. 그 네네. 특정 선수를 후원했던 브랜드가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네. 또 잘 극복해서 그렇죠. 후원 계약은 예.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찌 되었든 어린 또 선수니까 지켜봐야죠. 그럼요. 기회를 주고 이 회사에도 특별히 뭐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해가 흑수저 올림픽이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올림픽의 지역, 올림픽의 구조 자체가 예. 뭐 평창에서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심지어 적은 돈에 가성비 높게 아주 잘 해냈잖아요. 개폐막식도 아주 훌륭했죠. 예, 맞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600억 원 가지고 600억 지금 원 가지고. 그 송승환 총 양쪽에, 감독이 그렇죠. 인터뷰 많이 예. 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뭐 베이징 올림픽 때 생각해 보면 10분의 1. 베이징은 6천억. 그렇죠. 소치 때 8,000억. 8,000억을 아, 썼다는 것 밴딩머신 같아요. 같아요. 뭐 얘기만 네. 하면 탁탁 튀어나와. 아니 그래서 이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브랜드들이 후원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컬링팀. 네. 컬링팀이 이렇게까지 많이 그 인기를 끌기 전에도 그 한 스포츠 용품 업체 F사가 예. 그 한 6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을 그분은 왜 해왔다고. 외대를 나왔대 그 부장은? 이 회사가 근데 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자사 로고를 그 부착한 그 위치가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무릎. 이 무릎에다가 딱 컬링에서 스톤을 딱 던질 때 오. 무릎을 굽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딱 전 세계가 그 무릎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딱 그 자사의 대표 로고를 새겨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예. 현재까지 뭐 돈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네. 있잖아요. 그 안경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대구 동성 맞아요. 근데 예. 지금은 마치 히틀러에 비유해갖고 아니 물론 나쁜 그 천안폭침이나 이런 실질적 배우고 북한 우리하고 대치하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강경파인 그렇죠. 거는 예. 명확하지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니까 되는 거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반대한다면 이건 안 맞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대승적 관점에서 그럼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군사 독재 민주정부 있었지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있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 해방부터 해서 1948년에 남북이 단독 정부 수립하고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서 내년에 상해
임정 100주년을 기념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년 대한민국의 3.1운동 네, 100주년이에요. 100주년이잖아요. 191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자면 지금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네, 민족사적 대전환기. 그렇습니다. 예. 촌스러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돈이 하자면. 없으면요. 국사식으로. 아니 그래도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 네.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텅 비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빚잔치 우려가 됐지만 네. 이걸 걷어낸 평창올림픽. 너무 잘했어요. 예. 얼마 남겼어요? 일단 결산은 아직 아, 하긴 좀 결산은 이르죠. 그렇지, 그렇지. 어제 결산하긴 이르고 끝났으니까. 네. 일단은 마음이 급했네. 표가 많이 팔렸죠. 처음에 한 달 전 상황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거 뭐 되겠어? 맞아요.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흑수저 스토리가 있다고 아까 봉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올림픽 자체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성 기자님 네. 계속 푸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광고 그래서, 안내를 예. 정 기자님이. 아니 예. 그 PD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네오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졌다. 사실은 국제 정세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남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냉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부가 좀 결속이 돼야 대외에도 힘이 생기거든요. 발언력도 커지고.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갈등 요소로 만들면 우리가 오히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될 일도 안 되죠. 예, 될 일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보수 야당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기서 네. 오히려 더 필요한 평화 정책이 뭔지 이렇게 가야 본인들의 생존 전략에도 맞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색깔론 뭐 주사파 뭡니까 뭐 종북 친북 이걸로 그 가면 유행 예. 지났어요. 철지났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이제 2000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 그 아시안 게임 때 그때 10월에 내려왔었죠. 김영철 왔었잖아요. 네. 갑자기. 예. 그럴 때 그 가장 보수적인 시모일보 사설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지만 김영철을 환영해야 된다. 만나서 얘기해야 예, 된다. 맞아요. 그게 남북 관계의 복잡 미묘한 문제. 박영식이다. 예. 이런 사설을 내요.